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친구나 지인이 가입해 달라고 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이 잘 해줬겠지 하며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보험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 전반에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생보험 4가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일 텐데요, 인생의 큰 리스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의 이른 부재로 생긴 경제적 리스크, 두 번째는 중대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 리스크와 경제적 공백기,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다쳐서 발생하는 의료비 리스크, 네 번째는 너무 오래 살아 발생한 소득의 리스크일 텐데요, 이런 각각의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에요. 가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긴 리스크는 사망보험금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리스크는 실손보험이나 암진단비 같은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사고에 의한 리스크는 상해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살아서 발생한 리스크는 연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정기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리스크 가운데 일찍 사망해서 생기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하면 종신보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 일찍 사망할 경우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겪게 될 경제적인 곤란을 대비하기 위해서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고 대학교 가고 학비나 교육비부터 식비의 각종 세금까지 일찍 사망하는 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게 바로 가족의 고통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물어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가장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일 텐데요, 40세 남자가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24만 2천 원을 20년 동안 매월 납입을 해야 됩니다. 1년이면 290만 원이고 20년이면 무려 5,800만 원을 내는 건데요, 20년간 5,800만 원을 납부하고 사망하면 1억 원, 내가 아닌 가족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이른 사망의 위험보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면 종신보험의 대안으로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정기보험은 납입 기간은 동일하게 20년 또는 30년 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장기간이 종신, 즉 평생토록이 아닌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5살일 때 내가 30년 납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35살이 된 후에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아까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해도 거의 10배 이상의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한데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목적과도 가장 적합한 보험이 정기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어린 자녀의 경제적인 곤란 때문일 거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가 35살 또는 25살쯤 되면 스스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기보험은 아이가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만 사망보험금 역할을 대체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계획이 없거나 미혼이신 분들은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께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것 같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만기가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할 수는 없지만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용도가 아니라 이 사망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납부하시는 거는 그래도 20만 원 넘게 내는 종신보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4천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가입자가 많은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이에요. 이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는 당연히 보장이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입원부터 통원까지, 검사부터 수술까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모두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1세대 실손가입자분은 자기부담률이 0%예요. 1000만원 의료비를 쓰면 1000만원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2세대도 자기부담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1000만원의 의료비 중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의 의료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900만원,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도 자기부담률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급여 의료비는 80%, 비급여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보장에 비해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보장되는 항목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임신, 출산 관련 예방접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질병 또는 다쳐서 가는 상해로 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내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급여 내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고요.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혜택까지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1년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세대 실손 가입자인데 급여 의료비로 3천만원을 지출하게 됐어요. 2세대 기준으로 급여 의료비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2,7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원칙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원이 적용됨으로써 300만원 중 200만원만 내가 내고 초과한 100만원은 보험사가 지급해준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는 3천만원을 지출했든 4천만원을 지출했든 급여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급여, 비급여 합쳐서 400만원을 넘게 부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손의 보장 한도인 5천만원 내에서 말이죠. 단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실손보험은 일부 면책을 제외하고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며 자기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개인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혜택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들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인생의 중대 질병으로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3대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입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쉽지 않고 치료 기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매우 큰 인생의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던 분이 갑자기 진단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줄어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매달 납부하는 고정 지출인 휴대폰 요금, 전기세, 월세, 애기들 양육비, 학비 이런 것들을 면제받을 수는 없잖아요. 소득 공백에 따른 또 다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이 3대 진단비가 왜 좋냐면 진단만 받으면 보장되는 만큼 청구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요, 많은 분들이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십니다. 3대 진단비 중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반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암의 진단이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험이고요. 보통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3천만원, 5천만원, 최대 1억 원까지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일반암과 함께 구성하는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최대 20%밖에 구성할 수 없다 보니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에 맞춰 1억 원 기준 최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외에 고해감, 특정암, 소해감 진단비 등 다른 진단비들을 중복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고해감에는 뼈암, 뇌암, 췌장암, 백혈병 등이 포함되고요. 소해감에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등 생식기암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감이든 소해감이든 모두 일반암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암 진단비 하나면 고해감도 소해감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 더 보완해야 한다는 감언이설만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집안 대대로 췌장암만 걸리는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라면 중복 가입하기보다는 일반암 진단비 하나만 가입하고 가입 금액을 더 높이는 방법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반암은 보장하지 않는 초기암의 일종인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남녀 전체 통틀어서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 1위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그 외에 기타 피부암 총 4가지 암종을 포함하는 유삼 진단비까지 구성하면 모든 암에 대한 보장은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뇌에 관련 질환인데요. 이 뇌 질환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는 바로 뇌의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신속을 가하는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클립 결찰술,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뇌동맥류를 핵심으로 보장해주는 담보를 구성해야겠죠. 이를 위해 뇌동맥류를 포함해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까지 뇌 관련 질환들을 빠짐없이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충분합니다. 간혹 보험 점검을 해드리다 보면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만으로는 뇌졸중, 뇌경색, 뇌동맥류 등 다른 뇌질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한테 뇌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다면 추가로 구성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과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조치해야 되고, 증상이 심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이 중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심부전, 부정맥, 빈맥 등의 증상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만 구성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공백 없는 보장이 필요한 분들은 추가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내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5손가락 안에 드는 위험하고 발병 확률이 높은 질환들인 만큼 질병 그 자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정도를 기본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술비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동향으로 볼 때 수술비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34개 주요 수술비는 5년간 연평균 5.9%씩 증가하고 있고, 이처럼 수술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원 치료가 늘고 당일 수술로 퇴원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6시간 미만으로 병원에 있는 경우는 입원으로 보지 않고요, 통원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4세대 기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큰 비용의 수술을 받았어도 6시간 미만으로 병원에 있었다면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확정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제도 대상이 되는 질환들은 중증으로, 그 외 질환들은 비중증으로 나누어 달리 보장해준다고 하는데요. 비중증의 경우 비급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입원 시에도 자기부담률이 50%가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자기부담률이 적고 재가입 주기가 없어 갈아탈 필요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과는 다르게, 재가입 주기가 지나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는 일부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께는 실손보험만으로는 모든 수술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졌어요. 반면 수술비 보험은 일단 비갱신용 보험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 납입기간만 채우면 만기까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약관상 수술에만 부합하면 보장을 해줍니다. 실손보험으로는 부족한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종부터 5종까지 차등 지급을 해주는데요. 1종은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 2종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 3종은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과 같은 비관열 수술, 4, 5종은 관열, 암, 장기 이식 수술 등을 보장해줍니다. 5종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만큼 큰 규모의 수술에 합리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그 외에 7종, 8종, 9종 수술비 특약들은 오직 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엔대 수술비 보험도 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수술비 보험으로는 1호종 수술비만 준비해 두셔도 웬만한 수술은 폭넓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도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뇌,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위한 2대 질병 수술비 정도를 추가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가성비 특약 같은 것도 알려드릴게요. 양성 뇌종양 진단비 500만원, 조혈모 세포이식 수술비 2천만원, 5대 장기이식 수술비 2천만원, 각막이식 수술비 2천만원에 가족 일상배상 책임 1억 원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앞에 4가지 특약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삭제하셔도 되지만 마지막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필수 특약들로 준비하면 20년 나 90세 만기 종합보험의 20세 남자는 64,750원, 30세는 88,070원, 40세는 12만원 정도, 50세도 17만원 정도면 충분한데요. 일반암 진단비로는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2천, 허여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으로 3대 진단비를 구성했고요. 여기에 뇌혈관 질환, 허여심장질환 수술비 각 1천만원에 1호종 수술비는 5종 기준 1천만원, 그 밖에 5가지 가성비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일 때 20세 여자도 69,960원, 30세는 83,610원, 40세는 11,400원, 50세는 12만원 정도면 인생보험은 확실하게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내 연령 대비해서 동일한 보장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납입 중인 보험료가 비싸다면 분명 다른 모르는 특약들이 보험료를 높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이 있는 건 아닌지, 해지 시 환급금이 있는 해지 환급형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내 보험료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장성 보험을 통해 중대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 리스크를 대비하실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상해 의료비 리스크를 알아볼 건데요. 상해로 인해서 다치는 위험들은 정말 많죠.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해 특약들은 개인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모든 분들께 포괄적으로 필요한 보험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당 부분 보험 처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 또는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한 상황일 때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내 인생을 지키는 보험은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런 3가지 상황일 때는 검사로부터 유죄 취지로 재판을 요청하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받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 시 지출되는 리스크를 운전자 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사가 내 형량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바로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 유무인데요. 쉽게 말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과의 합의를 했는지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바로 이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출되는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회사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2억을 주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1급, 2급 판정 시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통해 피해자가 42주 미만 진단 시나 부상 급수가 1, 2, 3급이 아닌 실무상 중상해 시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는 추가 담보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을 5천만 원 한도 내로 지급을 해줍니다. 특히 최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식 재판 과정뿐 아니라 최초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만큼 최신화된 담보로 구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경찰 조사 단계는 물론 이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불기소, 불송치 사건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상해 시에만 말이죠. 세 번째는 대인, 대물, 벌금 담보입니다.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물 사고는 최대 5천만 원, 대인 사고는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대인 사고 벌금이 2천만 원 한도인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정석대로라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2천만 원 한도로만 구성해도 충분한데요. 하지만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사고 시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이 되면서 2천만 원 한도로만 구성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사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벌금 담보의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도 잘 살펴보셔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인데요. 내가 운전자가 아니어도 동승자로 탑승한 상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도보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내 부상 급수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심각한 부상인 1급부터 경미한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을 받는 14급일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상해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담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말씀드린 필수 특약에 몇 가지 담보들을 더 추가해도 만원대 정도면 충분한데요. 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2만원, 3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명 각종 불필요한 상해 특약이나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되는 비탑승 중 사고 시 보장이라든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미리 맡겨두는 공탁금 선지급 제도, 전기차나 화재 사고로 인한 제조사와의 분쟁으로 민사 재판을 실시할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최신화된 담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과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나는 보장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장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한 번 더 좋아질 때마다 이 운전자 보험은 한 번씩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경제권을 가진 가장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면서도 과도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정기보험, 보장 범위가 넓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험, 자기부담률이 올라가고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을 대비하는 종합보험, 그 중에서도 위험도 높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생길 때 준비하는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운전 시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시 발생한 지출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길 수 있는 소득의 리스크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연금보험은 시간 관계상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말씀드린 이 4가지 보험이면 충분한데요. 운전을 안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빼면 되고, 미혼이거나 자녀 계획이 없으시면 정기보험을 빼셔도 됩니다. 이처럼 내 개인적인 상황, 가족력,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가입하시면 충분한데요. 보험을 가끔 저축이나 재테크 같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할 때마다 계속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내가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내가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이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도를 높여서 가입한다고 해도 이 필수보험 정도로만 구성하면 20만원 미만이면 충분한데, 가끔 보험 점검을 제가 해드리다 보면 30만원, 50만원, 심지어 80만원, 100만원까지 납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입을 권유할 수 있지만 보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정도 금액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보장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축이나 주식, 펀드, 부동산 등으로 차라리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